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영유아기 편식과 아이들의 식행동 교정 방법 중 하나인 푸드브리지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평소에 이 채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채소 반찬은 잘 먹나요?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채소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 유독 이 채소를 싫어하는 걸까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인류는 농경 생활을 하기 전 자연에서 수렵 채집 활동을 통해 음식을 구하고 섭취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연독과 비슷한 맛인 쓴맛과 신맛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됐습니다. 새로운 먹을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듯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네오포비아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더 예민한 미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잘 못 느끼는 채소의 쓴맛을 더 예민하게 감지하고 강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쓴맛이 나는 채소에 대해 거부해야 하는 맛으로 인식해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시작해 신체 이상 반응까지 나타나는 이 푸드네오포비아는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 이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는 만 5세 이전에 이러한 식습관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잘못된 식습관이 성인기까지 이어져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성장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습관 교정 프로그램이 바로 푸드브리지입니다. 푸드브리지란 우리 아이들이 기피하는 식재료를 단계별로 노출시켜 학습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채소는 맛있는 것, 안전하니 먹어도 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주어 자발적으로 섭취하고 거부감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럼 푸드브리지 4단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푸드브리지 1단계는 탐색 단계로 식재료와 친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식재료를 친숙한 놀이감으로 인식시켜주고 식재료를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는 등의 활동과 함께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진행하여 좋은 기억을 갖게 해줍니다. 2단계는 간접 노출 단계로 식재료를 갈거나 즙을 내서 형태를 완전히 없앤 후 다른 식재료와 혼합하여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 시금치, 당근 등의 즙을 넣은 칼국수면과 팬케이크, 젤리 등이 있습니다. 3단계는 소극적 노출 단계로 식재료를 잘게 잘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와 함께 넣어 제공합니다. 샌드위치, 미니 햄버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단계는 적극적 노출 단계로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대로 제공하거나 익혀서 제공합니다. 익힌 고구마와 채소 스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푸드브리지 4단계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는 1단계에 해당하는 식재료와 친해지기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구를 함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진행하시면서 채소의 효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와, 우리 친구들 눈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당근을 갖고 왔구나. 황금똥을 쑥 넣게 해주는 고구마를 캐왔네. 우리 친구들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줄 감자도 가지고 왔구나. 감기를 뚝 떨어뜨려줄 무와 양파도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시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텃밭 매트 교구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구를 설명드리면 선생님께서 받으실 텃밭 교구는 총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제작됩니다. 저는 촬영용으로 2개 구역의 텃밭 교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덧붙여 필요한 준비물은 활용하실 실물 채소인데요. 선생님께서는 각 구역에 들어갈 채소를 각각 다르게 준비하셔도 괜찮고 혹은 한 가지 채소만 준비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준비가 끝난 후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이 필요하다면 탈부착 카드를 이용해서 텃밭 꾸미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서 아이들에게 채소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채소의 효능을 물어보는 등 간단한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이 교구에 옆면을 활용해서 땅속 채소를 넣어 줄 겁니다. 자, 하나씩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채소를 넣었다면 아이들이 나와서 이 채소를 캐볼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캐낸 채소를 바구니에 담을 수 있도록 작은 바구니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채소를 만져보고 뽑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채소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텃밭 매트 5개 구역에 각 구역마다 각각 다른 채소를 이번에는 넣어줍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채소를 보여주시면서 옆면을 통해서 채소를 이렇게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각 구역에 어떤 채소가 들어가는지 보여주시고 조금 전과 같이 이렇게 채소를 끼운 후에 아이들이 캐올 수 있도록 하시는데 조금 다른 것은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캐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얗고 긴 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무를 한번 뽑아와 볼까? 라고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연령대가 좀 높을 경우에는 감기에 에취 좋은데 하얗고 기다란 이 채소는 무엇일까? 한번 뽑아와 볼까? 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죠. 네, 이러한 수수께끼 형식의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채소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름이나 색깔 또는 그 효능에 대해서 그 이해도를 잘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연계 활동으로 채소를 그리고 색칠해 본다든지 아니면 수수깡으로 채소를 꾸며보면서 미술 연계 활동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채소의 질감이나 색감 등을 잘 이해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게임 활동이 끝난 후 오늘 활용한 이 채소를 활용해서요. 단면을 자른 후 관찰을 해보고 또 이렇게 촉감도 느껴볼 수 있게 활동을 해주시고요. 작게 자른 채소를 입에 넣고 귀를 막은 후에 꼭꼭꼭 씹어보면서 이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반드시 선생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이 채소를 먹기를 거부할 때에는 억지로 먹이지 마시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아이가 용기를 내어서 또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푸드브릿지 채소와 친해지는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그동안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으셨던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소 거부가 심한 아이들에게는 천천히 반복적으로 학습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앞으로 푸드브릿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편식하지 않고 채소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